네, 안녕하세요. 모인 이유는 아시나요? 일단 각자 소개하고, 우리 오늘 왜 모였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시아 인권문화연에서 일하는 이완이고요. 저는 이주민 관련된 활동을 오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활동을 확장시켜서 도시 안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증진시켜서 우리 모두 함께 평화롭게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도시 정책으로서 또는 문화 정책으로서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 성과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학 소장님. 네. 저희 단체도 선생님하고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평등, 평화, 공존하는 세상 만들자라는 뜻은 똑같고요. 저희는 그 방법으로 다양성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전문성이나 그 소수자성만 가지고 저희는 활동하지 않고 뭐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장애차별, 외모차별, 지역차별, 뭐 소득 수준의 차별 이런 각종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게임하고 활동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차별할 수도 있고 차별받을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정체성별로 고려하게 해보는, 그래서 실천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걸 다양성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한울중학교 교사 박복희고요. 실은 그 이전에 이제 구로중학교에서 소위 다문화 학생들, 그러니까 동포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외국인 뭐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꼭 이주 배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차별적 상황에서 반차별 또는 뭐 반혐오 이런 교육들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한 4년쯤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현장에서 할 것인가, 다문화 사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박도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상도동에 거주하면서 사무실도 이제 그쪽에 있고, 이제 특히 LGBTQ 문제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편집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이 아직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이라는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이제 책을 이제 얼마 전에 또 만들기도 했었고. 이번 책자 편집하셨어요? 네네네. 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원래. 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들 이제 특히 LGBTQ 문제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디자이너로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듣고 오셨겠지만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구로 공감 토크고요. 사적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적 모임인 것처럼 좀 더 뭐 편안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다양성 관련된 얘기를, 구로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먹으면서 하는 거죠? 뭐 좀 주세요. 밥 준다 해서 왔는데. 네. 와,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와. 네. 와, 이게 1인분은 아닌 거죠? 네, 고기를 잘안 지금 단상 메뉴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단품 메뉴를 좀 양을 적게 해서 세트 메뉴로 구성을 한 거예요. 좋다. 네. 우리 일단 먹자고요. 네. 네. 일단. 자, 좋네요. 건배 먼저구나. 좋네요. 네. 네. 저희 토크 오늘 잘 될 것 같죠? 네. 구로 반갑습니다. 다양성 화이팅. 네. 화이팅. 먹어야 되는 와, 진짜 뭐부터 먹어야 이게 제일 될지 맛있어 모르겠어요. 보이는데요. 감자 좀 제가 다 맛있어 잘라볼게요. 보여요. 네. 사장님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계속 먹기만 할 것 같은데요. 말을 안 해. 먹기만 해. 오늘 어쩔 수 없이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역사 입장에서 학교하고 늘 좋은 경험만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주민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극단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제 단체 옆에 한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하고 이제 안면이 좀 있었는데 연락이 오셔서 다문화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누가 다문화 학생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 찾아달라고? 그런가 봤더니 저희 동네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주 배경 아이들이 많이 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던 아이들이 그 중학교에 많이 가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어영부영 초등학교에 이제 어렸을 때 들어가니까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니까 뭐 엄마가 어디서 왔든 아빠가 왔든 그 신경 안 쓰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아기들이 조금씩 그걸 드러냈을 때 자기한테 여러 가지 차별 경험을 겪으면서 그 얘기를 점점 안 하게 되고 중학교에 가면 굳이 밝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이미 한국 이름이고 밝히지 않으면 외모가 차이가 안 나는 아이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 지역센터 원장님을 만났는데 자기네 센터에 전화가 와서 그 출신자들이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몇 년 전이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정말 이제 막 인식 변화가 됐다고 느끼는 게 적어도 그 정도의 일은 요즘 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많이 곤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지원은 많이 없어지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확 달라졌다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지탄받는 행위들이 됐다는 걸 좀 느끼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변하긴 변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때가 좀 사실 있긴 해요. 네. 2, 3년 전인가 구로원에서도 약간 소위 다문화 학생 30명 모아주세요. 라운드 테이블 뭐 이런 거 해볼게요. 뭐 그런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사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렇긴 한데 예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예술가나 예술단체, 문화단체들이 저희 단체 찾아와서 뭔가 하면 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사업 중심 사고가 아니라 관계 중심 사고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본인들도 예산을 받아서 연 단위로 뭔가 단위가 끊기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기획서를 또 새로 신청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이 사람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하고 어떤 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본인 뭐 그게 예술적 성취든 또는 뭐 서로 간의 관계 맺기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돈으로 자꾸 관계가 맺기가 되면서 사업 중심의 사고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오늘 계속 이제 얘기를 나오는 게 이제 구로문화재단의 다양성 사업이 한 7, 8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좀 되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현장에서 제일 오랫동안 보신 분이니까. 제가요. 네, 그렇죠. 저희 중에서 저도 물론 좀 네.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어떠세요? 구로문화재단하고 만나서 무지개다리에서 문화단에서 같이 학생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 네. 좀 변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안에서 깊숙이 개입했다기보다는 옆에서 이제 건너보는 형태인 경우가 많았고 그 다문화 교육이라는 장을 열어주셨죠. 구로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이원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저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에 받는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동포분들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동포분들이 하는 데서 회의하거나 토론하는 데 이제 몇 번 가서 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아 이분들이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차별적인 언어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어를 계속 썼구나. 그래서 동포라는 언어로 바꿔야 되겠다. 권력인 것처럼 자기네가 막 멋대로 불러버리는 그런 것을 저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리워지고 싶은 게 동포라는 말이면 동포를 불러야 되죠.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기억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보행장애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휠체어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이. 그래서 그거를 교실에서 틀어주니까 우리 동네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계속 받고 그리고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런 경험을 지금도 계속 하고 이어져서 지금 각색 교사 모임, 뭐 각색 모임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각색 모임에 이제 오시게 되셨잖아요. 김적 소장님도. 네. 그게 이제 실은 이쪽 지역에
처음에는 이제 구로중학교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폰해주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각 단체별로 되게 청소년과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팀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그 어떤 성과나 어떤 뭐 없이 그냥 이렇게 푹 젖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이런 걸 배우고 가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각색 모임과 각색 교사 모임 그 배경에 또 구로문화재단이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로문화재단이 하는 사업들이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꼭 소수자 사업을 한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자를 불러가지고 뭘 지원해주거나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사실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억압그룹이나 이제 특권그룹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권그룹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늘 뭐 이 영상도 당연히 소수자 그룹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특권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들이 보고 이주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하는 아까 그 영상 같은 것도 휠체어 영상 같은 것도 비장애인들이 보고 이 장애인을 얼마나 차별하는 구조인지 깨닫게 하고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지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양성 훈련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 이 문화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제일 장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로문화재단 얘기를 또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밥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근데 뭐 칭찬할 것도 있고 또는 뭐 약간 그 이제 안타까운 점도 있고 한데 제가 구로문화재단하고 처음 관계 맺고 나서 약간 놀랐던 건 뭐냐면 구로 지역의 중동포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도 없었어요. 어떤 네트워크도 없고 어떤 접점도 없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아요. 그랬던 게 불과 한 7, 8년 전 2014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같이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방법을 모르겠고 연락처조차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중동포 자조조직이 없다는 대표적인 자조조직이라는 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뭐 눈에 띄는 게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삶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실 큰 문제였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관계를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됐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최초에 했던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예. 왜냐하면 낯선 존재들이 가서 뭘 같이 하자고 하는데 선뜻 마음을 열고 뭘 하기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게 이제 그걸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아까 이제 여러 그 이제 중동포 분들하고 관계가 실제로 맺어진 건 한 2년 정도는 거의 걸린 것 같아요. 예, 그 처음에 관계를 맺는 데까지. 예. 그 정도의 일정의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의 인식이 바뀌려면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하는데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잘 안 됐던. 그만큼 골이 깊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로 지역에 있는 학교 바깥의 지역사회들과 네트워크가 사실은 박 교수님 이전에 이 구로 각색 모임 만들기 이전에는 거의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각색 모임은 굉장히 그래서 귀한 네트워크죠. 다른 지역에도 거의 없는 귀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 또는 그걸 둘러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는 정말 뭐 훌륭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조직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선생님 문화 다양성이나 다양성이란 얘기는 대략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먼저 들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자료를 보면서 이제 소위 다문화 사업이라는 거를 학교 안에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다가 보니 이거는 시혜적인 느낌이 많이 들면서 너무 아이들을 대상화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관영의 교육 막 이런 걸 찾다가 관영도 뭔가 이렇게 시혜적인 느낌이 더 들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계 선생님을 만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그때 저는 제대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게 학교 안에서는 다문화 교육이구나
라고 정리를 했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이제 교육 방침이 점점 이렇게 다양한 제목으로 불려지는데, 올해는 또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야,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이중 언어 교육, 그 다음에는 다시 다문화 교육 잠깐 했다가 상호문화 이해 교육 했다가 문화 다양성 이러면서 제목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건데, 담당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다문화 교육을 계속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계속 이제 이주민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으로 정말 다양한 우리 삶의 전반에서의 어떤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만나서 같이 잘 지내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 생각 없다가 어떤 선생님이 왼손잡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왼손잡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래서 밥 먹을 때 옆에 걸리적거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뭐 왼손 마우스, 왼손 가위 그런 걸 보면서 아, 일상에서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라는 걸 보면서 이제 나의 일상과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한,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교육 경계가 모호한 그런 고민을 계속 해봤죠. 선생님 어떠세요? 그 일상에서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접하고 만나세요? 저희는 이제 MZ 세대거든요. MZ 세대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네. MZ 세대는 뭐죠? MZ 세대가 뭐죠? 저 잘 모르는데 그냥 90년대 초부터 뭐 2000년대 초까지 이제 태어난 세대들, 네. 이제 아. 젊은 세대들 90년대생이라고 약간 자랑하시는 거죠? 네, 어필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네. 어필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세대들은 컨텐츠가 이제 문화 사업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한 컨텐츠, 그런 타이틀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쉽게 되게 접하고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좀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아, 것들이요? 이제 그런 뭐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약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게이일 것 같아, 아니면은 좀 외국인일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서로 그런 게 왜 중요하냐, 그냥 이런 거를 잘 만들고 너가 재밌게 보면 되지, 그냥 이런 문화가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성숙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막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내 옆에 누군가 당사자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직접 경험하는 거면 뭐 더 좋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또 경험이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랑 너무 다른 세대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이 문제에 뭐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오히려 사실은 40, 50대 들은 20대 걱정하잖아요. 아, 요즘 아이들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어른들이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진짜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요즘 저희가 학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뭐 이주민과 기존 한국인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이슈는 또 젠더 이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나요? 실은 학교 안에서는 훨씬 저는 그건 좀 덜 느끼긴 해요. 아이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되게 차별적이지 않아요. 성차별적이지 않아요. 간혹 아이들이 이제 성평등 교육을 하면 튀어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욱해갖고 튀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평상시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평상시엔 그 잘 얘기를 지내는데 집중으로 다룰 때는 튀어나오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접해서 억울하다. 남자 군대 갔다 오고 억울하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이런 거 그렇게 필요하냐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또 여학생들 중에서도 왜 경찰을 뽑는데 체력 검사를 달리하냐. 막 이제 그러면서 완벽한 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반발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서로 잘 그냥 잘 지내고, 어떤 영화에서 여자 배우, 남자 배우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달랐어요. 남자한테는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하지만 여자한테는 몸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너희들이 기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니? 이제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근데 아이들이 거의 공평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용상. 그런데 어른들 질문을 딱 보여주고 애들이 와. 그래서 애들이 기가 차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다른 그 면에서는 좀 저는 그러니까 마음을 어른들이 보세요. 문제인데 맞아요. 자꾸 애들이 문제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구나. 점점 더 성평등한 사고를 하게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급발진하는 사고는 누가 심어주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엉뚱한 비난의 대상을 갖다 심어주는 거죠. 이주민 때문에 취업이 안 돼, 여성 때문에 취업이 안 돼. 그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게 증폭되고 한동안 그러니까 이주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그 이제 불만이 뭐가 있었냐면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이주민 관련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청회를 하나 토론회를 할 때 이주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아, 순간부터. 제일 짜증나. 나 찬반 부르는 거 반대 측 게스트 근데- 부르지 말라고요, 좀.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안은 그 이제 그분들이 있다는 거를 뭐 존재 자체는 알았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일종의 무시 전략을 했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중으로 확 터져 나온 게 사실은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의 정당한 요구로 인식을 이 사람들은 하고 그거를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론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스피커를 제공하고 맞아요. 일종의 뭐 사실은 의견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혐오인데 그렇죠. 의견이 아니라 혐오 표현들을 마치 시민과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틀어주고 국가가 인정해주니까 더 신났잖아요. 뭐랄까 이주민 혐오 또는 성소수자 혐오 또는 뭐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이런 혐오들이 사람들이 혐오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취향이고 내 성향이고 내 표현의 자유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도 뭐 그건 표현의 자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폭력이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범죄 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아직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건 범죄 행위라는 걸 인식을 하게 할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네. 제가 명함도 받은데 LGBTQ 기반으로 한 여러 활동을 하신다고 명함에도 딱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LGBTQ 기반으로 한 또는 LGBTQ를 지원하는 응원하는 공공의 활동, 디자인 활동 이런 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LGBTQ라는 게 저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에 이걸 적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드려야 되는 명함에 나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게 필요한 건가?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는 이게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넣은 거고 이거를 이제 드러내면서 더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를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제는 명함에도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됐구나 이런 걸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작업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LGBTQ 관련된 작업을 한두 가지 정도 하면은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잘 이렇게 해서 드리면은 주변에서 또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고 근데 그거는 LGBTQ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아요. 다른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하는 일들도 그런 일이 이제 의뢰를 한번 이렇게 트면은 주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분들. 잘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잘한다고는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신 것 같아요. 세금 계산 처리하는 하겠죠.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두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걸 내가 올려도 되나 싶었는데 올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너무 공격도 네, 없고 공격도 없고 좋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좋다, 너 이거 되게 용기 있다, 아니면 이런 거 뭐 하러 하냐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몰라가지고 그럼 더 해야겠다. 이 정도 드러내서 네. 안 되나 보다. 아무 반응이 없네? 해도 되나 보다. 이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되게 디자이너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메시지를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예술적이라든지 뭐 디자인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제 제 또래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렇다 보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시 안에서 다양성 훈련을 더 잘 하려면, 더 많은 분들이 접하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청소년들하고 할 때는 캠프로 하고 비청소년 성인들하고 할 때는 워크숍으로 숙박은 안 하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내가 청소년으로 차별받는 그룹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뭐 남성 청소년인 경우에는 또 차별을 할 수도 있는 성별이라는 정체성, 또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별로도 내가 차별받는 요소가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저녁에는 또 비장애인으로서 차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음 날에는 성소수자, 또 이주민,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게 해주면서 내가 차별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게임이나 활동 같은 걸로 한 10분, 15분짜리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화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깊숙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처럼 그냥 이런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누가 이겨야 되는 뭐 토론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누가 강사가 강의하는 강연식의 교육도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활동형 대화형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사실 많이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체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지원서를 쓰고 막 해서 청소년들한테 사실은 2박 3일, 3박 4일 프로그램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하려면은 숙박도 있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한 명 한 명당 뭐 n분의 1로 해서 나눠서 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단체들에게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구로구가 다문화 사업이든 상호문화 존중 사업이든 문화 다양성 사업이든 이거를 다양성 훈련으로 하겠다, 이렇게 구에서 정해진다면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양성 훈련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게 차별적인지 비하적인지 모르는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 그거 차별이야, 너 혐오주의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차별적인 생각도 털어놓고 그걸 또 대화로 풀어가고 비난받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기본 세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경험, 들어보는 경험을 다 가지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 정체성을 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다양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외에서 배워왔을 때는 학교마다 2명씩 장학금을 줘서 보내요, 그 단체에. 그러니까 저희가 20명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 10개 학교에서 그 국가에서 할 때는 심지어 더 비싸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고,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그 다음 연도 1년 동안 이 단체에 매달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을 12번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그 패키지로 합쳐서 250만 원이에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 예. 근데 자기가 내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대부분 2명을 보내면서 500만 원을 내줘요. 그러니까 학생을요, 아니면 교사를요? 학생. 저를 가봐야 되겠네요. 교사도 하면 교사 좋죠. 좀- 교사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교사 프로그램도 있고 사회복지사와 교사를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 같은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다 각자 그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돈을 내줘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회사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다 보니까 학생도 돈 내서 보내주고 교사도 돈 내서 보내주고 다 돈 내서 보내줘요. 경찰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는데 경찰청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됐던 중앙정부가 됐던 각 학교가 됐던 그 돈을 단체에 내주고 프로그램을 받게 합니다.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도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저랑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주로 이제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제 아파트하고 주식 얘기를 이제 또는 자동차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어떠다가 이제 이런 이슈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약간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딱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이주민 관련된 얘기 또는 특히 젠더 이슈가 나오면 위축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단어 실수했다고 지적받거나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얘기를 다시 하기가 너무 위축이 된다. 다시 못하겠다. 꺼내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냥 한번 혼나고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기기는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또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런가요? 어떻게 또 보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을 것 같아요. 갑자기 되게 뜨끔하네요. 혹시 혼내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약간 충격적으로 해서 그 말을 또 그런 표현을 다시 안 쓰게 혼내는 게만이 늘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약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하여간 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학생들한테 함부로 한 경험과 뭐 기타 등등의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흑역사들, 우리들의 네, 흑역사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를 보면 제가 애들한테 미망이란 말 썼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미망이란 말을 할 수 있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혼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혼나면서 바꾸는 게 그냥 사람들의 일상이면 좋겠어요. 조금씩. 그래서 좀 더 감수성 있게 상대방을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지면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벽을 세우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세상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혼나고요. 그리고 밖에서 혼난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은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는 한부모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부모 관련돼서 어떤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뜨끔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같은 사람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뜨끔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제 진짜로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아마 다른 곳에 가서도 비슷한 실수를 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같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뭐 혐오 발언이나 또는 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선생님 제지하신 거나 또는 아니면 우리 좋은 말로 타일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어떠세요? 저는 속으로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속으로 말하는 네. 스타일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상한 사람이네. 네, 속으로 그러는 편이고 근데 그런 걸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용기가 아직은 없어서 근데 이제 하긴 지적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이제 좀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이러면 이제 욕도 많이 하잖아요. 욕이 한 절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느 날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이제 알고 나서 뭐 하긴 했지만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스스로한테 재질을 겪은 그런 경우가 한 번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단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혐오 노마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이 사람 혐오했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혐오하고 이런 이제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노마드 같아가지고 혐오 노마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맞아, 진짜 딱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댓글 이런 걸로 좀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다시 뭐 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 얘기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학교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혐오의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다문화 교육이 어느 정도 사실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가?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늘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다양성 활동은 학교 안에서 다양성 활동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사도 배우는 거여서 막 여기저기 책 찾아보면서 밑줄 긋고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기관들한테 의뢰해서 하고
그리고서 교사들끼리 그것을 흉내내서 짜보고 뭐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체험자로서 저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감수성을 많이 키웠다, 이런 것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선생님들끼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10대의 어떤 그 증폭하는 성장의 시기에서 한 경험들을 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교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내용은 그런 거였거든요. 어제 뉴스, 가장 따끈따끈한 실화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좀 나를 비롯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혹시나 뭔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던 거고, 그것은 굳이 뭐 다문화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인권적 감수성을 키우면서 그 같이 공존, 이런 것에 어떤 답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엑소 팬이냐 BTS 팬이냐만 갖고서도 경계가 지어고 싸우는데, 나라를 건너왔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아이의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차가운 시선들, 그것들을 한번 좀 자기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정말 그런 감수성들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 그런 구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구로구청이랑 이런 데가 다 좀, 남부교육청이랑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네. 그래서 이참에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구로 상황이 좋거든요.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주민을 만나고 있고, 그럴 의지가 있는 뭐 교육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또 이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도 완전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아직 안 되고 있으면 구로에서 먼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청에서 또 각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어떤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가치와 철학이 있다면 먼저 우리 지역부터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실제로 인적 구성도 다양하고 또 여러 조례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해서 할 수 있는 기반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만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진짜 교육 자체를 좀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선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저도 구로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구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로가 이런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기반이 새로 닦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됐고, 디자인을 불모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제가 한번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문득 들고, 오히려 불모지어서.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적이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좀 의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래서 뭔가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리더형의 그런 문화 다양성을 조금 더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무리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팅힐 페스티벌 혹시 아시나요? 노팅힐 세계에서 가장 큰 거리 축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영국에 노팅힐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제가 가보지 못했고, 근데 그 노팅힐 페스티벌이 사람들이 축제를 하려고 모여서 축제가 된 게 아니라, 노팅힐이라는 지역에 원래 카리브해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인종 갈등이 막 생기다가 살인 사건이 벌어진답니다. 인종 간에.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 우리 지역이 이 지경이 됐나? 이제 막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명씩이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그냥 거리에 나와서 하면서 이 문제 같이 얘기해봐요 했는데 한 명, 두 명 그 문제에 공감하면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거리 축제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거리 축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그걸 바꾸고 싶은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도, 이게 반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적 구성이 다양해진 게 사실이고 그 안에서 다른 지역이 겪고 있지 않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변화하고 싶은 욕구,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일 큰 도시, 그 잠재력 제일 큰 도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이제 너무 기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뭐 하셔도 되고 어떠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음식은 맛있으셨나요? 모르겠는데 많이 못 드신 것 같고 오늘 한 2시간까지 얘기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저는 이제 디자인만 하지만 좀 필드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세 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구루문화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잘 되겠어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티가 좋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중국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가라는 인근의 학교를 거부하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한국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특성화고를 갔어요. 근데 그 애가 걔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정말 중국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른들의 몫이다.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까지 훌륭하십니다. 이 소장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 마지막.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감정적이 되네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랑 석사를 유학을 하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한국에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씩 왔어요.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한국 밥 먹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중국말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정서가 풀린다는 느낌이 딱 오면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좀 한국말 가르쳐주고 좋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자기 나라의 말로도 충분히 나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돼야만 성장한다. 이 사회에 수용되고 포용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닐까. 근데 또 우리 같은 활동가나 교사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디자이너가 필요하거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려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려면 또 건축가도 필요하고 다 모든 사람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기회가 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것으로 사적 대화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공적 얘기를. 공적인 얘기.